많은 분들이 최근 이 피프티 키나 수천만원 정산에 이어서 이 전기버스 3트리오 멤버들이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우리도 돈 달라 이렇게 외친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어떻게 저런 상태의 내용 증명서를 보낼 수 있냐? 굉장히 분개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더불어서 정말 이 3트리오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부모님들조차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굉장히 함께 터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정말 3트리오 멤버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더불어서 이들의 근황 모습까지 포착이 됐다라고 해서 또 누리꾼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와요. 피프티키나 거액을 정산받는다. 30억 투자비는 이미 다 상환되었다. 빌보드 참석은 조율 중이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30억 직접 투자 비용까지 음원 수익 하나만으로 큐피드라는 노래 한 곡만으로 모조리 상환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라는 노래가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어냈는지를 많은 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추가적인 정산금도 계속 키나가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될 피프티 멤버들까지 받을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수익들은 3트리오, 정트리오, 삼푼이들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어찌됐건 이들에게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속에서도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을 했으면 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자 정삼푼이들 활동을 했고 거기에 따른 정산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에 따라 정산금이 존재하는 것은 맞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어트랙트 측에서 3트리오에게 정산금을 준다라는 건 맞는 행위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죠. 위약벌이나 위약금은 또 이 삼푼이들이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이 정산금보다 오히려 위약벌이나 위약금의 금액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하고 판결이 나게 되면 아마 그 금액으로 이들에게 갈 정산금, 예를 들어서 키나가 한 5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3트리오들도 5천만 원, 1억 5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위약벌이랑 위약금은 그 금액이 더욱 거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체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거다. 자신들의 정산금을 지급 보류해 놓은 상태에서 아마 자신들에게 떨어질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그 정산금으로 대체하는 행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산금 가지고 이 위약벌, 위약금은 해결되기 어렵죠. 워낙 그 금액이 거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추 추측되는 금액만도 수십억 단위예요. 자, 그런데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정산금을 지불하게 된 것과 똑같다. 왜냐? 대체를 했기 때문이죠. 위약벌과 위약금을 정산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정산금이 있고 지불도 하는 게 맞지만 이미 오기재, 안성희 씨가 템퍼링했다라고 알려진 손승현 씨 사건에서도 시간을 끌면서 법원이 판결이 나더라도 계속하여 소속사로 돌아가지 않았고 위약금 역시 합의를 하고 안 주고 또 버티고 회사가 지쳐 떨어져 나갈 때쯤 너희들 이때까지나 정산금 줄 거 있지 않냐? 그걸로 퉁치자. 그래서 학을 뗀 경우가 이미 존재한다. 아마 이 삼푼이들 역시 이번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저렇게 자신들이 정산금이 존재합니다 라고 따지는 건 결국 자신들에게 청구될 손승혜 씨 사례와 똑같죠?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 위약벌 그 당시도 수십억 금액이 결국 1억 단위까지 떨어졌고 그거마저도 다 지급이 안 됐거든요. 아마 그러한 단계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이유가 손승현 씨의 전 소속사인 포춘이라는 곳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돈도 없고 정말
이 손승현 씨의 행태에 질려버려서 또 위약금도 크지 않았던 상황이라 그런 것이 가능했지만 이번엔 케이스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죠? 어트랙트가 신규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 완전 다 망하고 지금 키나라는 멤버를 중심으로 새롭게 PFT를 재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망하지 않고서는 손승현 씨와 같은 사례로 가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왜 이 3트리오 멤버들이 이런 황당한 내용 증명을 보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굳이 법적으로 명확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황상의 흐름으로 근거로서 남을 수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자신들에게 위약벌과 위약금이 청구가 됐을 때 우리 정상금 있지 않냐. 그걸로 대체를 일단 하고 나아가서는 계속 시간을 끄는 거죠. 어트랙트가 망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3트리오 멤버들이 복귀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아란이라는 멤버가 당시 이 더기버스의 직원과 함께 촬영된 모습입니다. 애초에 어트랙트 소속사에 대한 소속감도 없었고 이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의 대표의 안성일 씨를 사장님이다, 대표님이다 라고 따랐기 때문이죠. 아무리 3트리오 멤버들이 최악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트랙트로 돌아올 수 없는 결정적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3트리오에게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처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더기버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3트리오들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계약 해지를 공모했다라는 증거를 이미 어트랙트에서 발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들이 어트랙트에서 지금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행태를 보세요. 안성희 씨가 내가 어트랙트의 대표다라고 써먹고 다닌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이건 2011년도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짤이죠?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관련 사기극을 이야기하던 아나운서가 상황을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멘트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유행하는 짤로서 돌고 있죠. 근데 안성희 씨가 지금 이 자동차 사기범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워너뮤직 코리아의 윤전무라는 사람이 제가 안성희 대표한테 전에 바이아웃을 걸로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다. 그때 정홍준 대표님 뭐라고 했죠?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워너뮤직 코리아의 윤전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못 들어보셨다고요? 정홍준 대표님은 네 라고 했죠. 이미 이 모든 템퍼링에 관련된 사기극이 소속사의 대표인 전홍준 대표님 모르게 진행된 일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대규모의 거대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왜 많은 일각에서 쏟아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더 놀라운 의혹과 폭로들이 이어집니다. 자,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 바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에게 100억 원을 투자한 데이비드 용이 인터뷰를 간단하게 했는데 이 당시에 진행자인 이용진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소속사에 투자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PFT라는 여자 그룹을 만든 곳이다. 대표님이 굉장히 안목이 있다. 그래서 나는 투자를 했다. 라고 데이비드 용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전홍준 대표님이 3트리오 멤버들의 이야기처럼 무능하고 의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속사에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100억이라는 금액을 심지어 100억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비드 용이 자신을 통해서 싱가포르 지역에 있는 거대한 투자 기업을 연결시켜 주겠다라고도 선포를 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어트랙트니까 이것이 더 대규모로 커지기를 투자자로서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아가서는 데이비드 용과 싱가포르의 유명한 기업들이 협업을 하여 글로벌 오디션을 진행한다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걸그룹 오디션 JTBC와 내년 상반기에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라면서 이렇게 계약서에 사인까지 다 끝마쳐져 있는 상태이죠. 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을 어떻게든 깎아내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낀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글로벌 오디션을 싱가포르에서도 이미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데이비드 용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K-팝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자신들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라는 사명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연히 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빅 이벤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쪼라는 아줌마는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이런 글이 터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쪼 5050 더기버스의 세력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 심지어 이 당사자의 신상까지 누리꾼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어트랙트 오디션이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께 그쪽에서 뭔가 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실체, 정체를 밝혀내서 개입을 시키면 어트랙트 오디션이 아주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실제 인적 네트워크에는 차기 싱가포르 수상과 친목 모임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화가 나신 일을 저지르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생각해 보세요. 일단 지금은 그냥 제 선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신상을 캐는 분들 돈을 좀 준비해야 될 거다. 왜일까요? 고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트랙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때까지 자신이 저지른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책임지지 않은 채 자신의 정체를 파헤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라는 말들만이 아니라 나는 차기 싱가포르 수상과 친목 모임을 갖는 지인분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화가 나면 어트랙트에게 결코 좋을 일이 아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개 개인이 싱가포르 수상과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사건 아닌가요? 자, 그래서 누리꾼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쪼라는 사람은 싱가포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싱가포르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이 국제사회의 일원인데 고작 트위터에서 나온 분쟁 때문에 싱가포르의 유력 정치인이 개입할 수 있다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가 싱가포르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 아니냐. 지금 이런 정당한 비판도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리꾼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진짜 보내봤다. 와,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실제 싱가포르 차기 수상이라고 합니다. 이분에게 이렇게 영어로 보냈어요. Hello, I am a fan of Korea's 50 아이돌 그룹. 나는 아이돌 그룹의 팬이다. 그러면서 정말 쪼라는 이 당사자를 알고 있냐? 직접 SNS,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한 여자가 너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 사실인지 궁금하다. 나아가서는 직접 적었던 이 글까지 함께 보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용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비드 용에게도 같은 얘기를 보냈어요. Hello 데이비드 용, 난 피프티 팬인데 한 여성이 지금
싱가포르의 차기 수상과 알고 지낸데 이거 사실인지 확인해줘라고 보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사과문을 적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싱가포르는 아직 태형이라는 처벌이 남아있는 국가이다. 태형이 뭔지 아세요? 중국에 있었던 옛날 5가지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은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의 하나인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곤장 있지 않습니까? 곤장. 그게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 싱가포르라는 국가입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이때까지 정웅준 대표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어트랙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해외에 있는 K-POP 팬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애썼던 당사자가 이제는 싱가포르의 차기 수상의 지인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그것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공의 장소인 SNS 인터넷에 유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만약 정말 차기 수상에게 넘어가면요,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인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거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쪼라는 계정 자체가 더기버스의 뒷배 세력 또는 3트리오들을 지지하는 뒷배 세력 중에 가장 큰 계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과 3트리오 또는 더기버스와의 연결고리가 차후에 밝혀지면요, 이거 뒷수습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뒷수습을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3트리오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에게 엄청난 위약금과 위약벌을 예고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직접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위약벌과 위약금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는 이미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저런 자신들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저런 당사자들과의 모든 혐의까지 함께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더기버스 안성일 씨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사태가 제가 뭐 카르텔 이야기도 했고 교보문고, 워너뮤직 다양한 말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규모도 규모지만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많은 누리꾼들은 제발 이 3명의 멤버들과 이들의 부모님들 이제라도 어트랙트에게 정말 사죄하고 인정하고 위약벌과 위약금을 저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깎으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모든 걸 인정하고 사죄를 한다면 전홍준 대표님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정말 카르텔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까지 이들이 버틸 수 있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더불어서 요런 사진들이 공개가 됐어요. 3트리오 전 멤버들이 현재 전혀 노출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다. 자,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 사진들이 아마 아란, 시오, 세나 3명의 멤버 중에 2명의 모습이다라고 예전에 SNS에서 공개가 됐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유명하지도 않았던, 이제 막 활동을 하던 당시에 돌아다닌 사진의 모습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 피프티라는 멤버들의 얼굴 한국인들도 잘 모르잖아요. 피프티 사태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3트리오 멤버들의 얼굴도 잘 모르는데 이미 이 당시 때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멤버들이 지금 얼굴을 안 가리고 다닌다 한들 알아보겠냐라는 겁니다. 이 멤버들 아마 3명이서 함께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부터 아마 밖에 나가는 그런 야외 활동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라는 추측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린 카르텔과 뒷배 세력이 존재한다면요, 이들은 아마 이 엄청난 소송전에도 대비를 해야 하고 이 멤버들 정상금을 받기는커녕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아무런 소송도 걸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풀어준다 하더라도 이들 국내건 해외건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피프티라는 이름도 쓸 수 없는걸요?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름만으로라도 인지도를 살려야 하는데 이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 속에서 과연 남아있는 3트리오 멤버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백이사와 안성일 씨에 대한 경찰 조사 증거들, 자료들, 그리고 아직까진 공개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결정적인 증거로 알려진 화상회의 자료까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돌아와 사죄를 해도 이제 안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고 혐의들이 밝혀져서 그때 가서 눈물의 사죄를 한다 한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엔딩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빠르게 판단을 해서 처벌을 받되 그 처벌을 정말 확실시되어 엄청난 처벌을 받기 이전까지는 사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키나라는 멤버가 빌보드 차트 어워즈에 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키나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세계적인 기업들과 콜라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키나는 받아주게 된 전홍준 대표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야 하고 더불어서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남기며 호소했었던 키나의 모친, 어머님에 대한 이 감정 호소가 없었다면 키나가 돌아오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나아가선 돌아왔다 하더라도 많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두 사람의 덕분에 키나라는 멤버는 복귀하여 세계적인 그룹, 세계적인 기업과 지금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키나가 기업들에 대한 러브콜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떡상 가자! 라는 외침이 터지고 있고요. 만약 키나가 세계적인 기업과 콜라보를 하고 이때까지 못했었던 대기업들과의 광고가 촬영이 돼서 만약 방송으로 송출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TV로 목도하는 순간 이 3트리오 멤버들과 그의 가족들은 억지로 부여잡고 있었던 멘탈마저도 무너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내용 증명까지 보낸 것에 대하여 이 3트리오 멤버들의 부모님들에게 호소하는 누리꾼의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부모님들 제발 이렇게 끝까지 가면 파산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두 손 두 발 싹싹 빌고 모든 템퍼링의 증거를 가지고 가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선처를 바랬으면 좋겠다. 적어도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은 그렇다면 법적 책임은 면하게 해줄 뿐이다. 지금도 부모님들 어떻게든 간보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처음에는 항고까지만 기다려보자. 이번에는 배임 횡령으로 형사고발을 한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지켜보자. 그러더니 이제는 본안 소송까지만 기다려보자. 이거 같은데 지금까지 단 한 가지라도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냐. 애초에 한쪽 말만 듣고서 시작한 소송이라 이길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을 빌고 선처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러다간 여러분들의 집안에 빨간 딱지가 다 붙게 된다. 그렇다면 어트랙트도 봐줄 수가 없다. 왜 빨간 딱지 이야기를 할까요? 빨간 딱지는 압류가 됐을 때입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안성일에 대한 저작권 가압류 신청 승인을 받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도 이미 청구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막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큐피드의 노래 음원만으로 이 피프티 멤버들이 갚아야 했었던 직접비 투자금 30억을 다 갚고도 정상금이 지금 키나에게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투자금 다 갚고서도 얼마나 지금 흑자가 발생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3트리오 멤버들의 부모님들은 여전히 어트랙트와 끝까지 해보겠다. 그 와중에 우리에게 정상금 달라? 와,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정상금을 다시 달라라고 말한다라는 건 정말 비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키나라는 멤버는 시간이 갈수록 정말 큰 대기업들과의 콜라보와 전홍준 대표님이 애초에 피프티 멤버들을 위해 준비했었던 해외의 많은 기업들, 콜라보, 앨범 발매, 공연, 각종 이슈들이 터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3트리오 멤버들은 그냥 멍하니 지켜보며 전홍준 대표님의 엄청난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광장의 소송전만 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산금을 달라. 그것이 요번 계약 해지 너희 어트랙트에 과실이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된 건 맞지만 그 직전까지는 우리에게 권리가 있었지 않냐. 그러니 그때까지 발생했었던 정산금 달라. 이 내용 증명인데, 자, 내용 증명이 뭐죠? 내용 증명이라는 건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한테 편지를 썼어. 이런 내용으로 언제 보냈어? 그냥 그것만 증명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물론 이 내용 증명이요. 나중에 증거가 부족할 때는 정황상의 이유로서 활용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말 간혹 있어요. 결정적일 때 이런 내용 증명을 보냈었더라 라는 정도의 정황으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판사가 지금 템퍼링 사태로 콕 집어서 국가에서조차 주목하고 있는 3트리오에게 우리 그때 내용 증명도 보냈다. 우리 권한 있다고 내용 증명했다라는 걸 가지고 아 그래 너희들 권리가 있으니까 키나처럼 정상금 받아 라고 하겠습니까?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어거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법무법인 발은 바로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의 황당한 주장이 다시 한 번 더 많은 누리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이랬죠. 다른 측에선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물론 항고도 하겠지만 기각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존속이 된다 하더라도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멤버들에게 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지 활동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될 거다. 아마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 같다. 그리고 피프티의 결별 의지 이유에 대해선 중요한 황당 발언이 나오죠. 전홍준 대표라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 자산이라든지 재원들이 유출되는 부분들을 믿을 수 없다. 멤버들은 범법 행위라는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는 취지다라고 강하게 말했죠. 이 말이 됩니까? 지금 본인들이 법적으로 증명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그 와중에 전홍준 대표님을 범죄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고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거를 뭐 자랑이라고 언론사와 인터뷰를 해서 공개를 했는지 누가 봐도 여론몰이를 위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이와 함께 이번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본안 소송 함께 제기하는 건 역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전홍준 대표 고발과 관련해 새롭게 인지한 내용들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새 신문기일도 열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럼 뭐하죠? 이러고 나서 한국 기각됐잖아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일입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을 범죄자라고 치부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공개된 그 내용 증명서입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한편 어트랙트 기사는 10월 19일 우리들에게 전속계약 해약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그에 따라 발신인들과 기사 사이에는 적어도 이 사건 전속계약 외
해소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가 합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전속 계약 관계가 위와 같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속 계약의 기해에 이미 발생된 기사의 발신, 3트리오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양지해 줬으면 좋겠다. 위에다가 지금 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본안 소송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정상근 키나한테 준다고 하니까 전속계약에 의해 이미 법적 책임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우리와의 계약 효력이 존속했지 않냐? 여전히 존속하고 있지 않냐?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계약 해지해달라고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정상금 준다고 하니까, 어쨌건 전속계약 효력이 그 전까지는 있었던 거 아니야? 정상금 우리도 줘. 자, 왜 많은 누리꾼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과 비난을 3트리오 멤버들 측에 쏟아내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